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86세 의사 김석준입니다. 6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건강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집어드는 간식이야말로 건강의 큰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우리에게 더 솔직히 말을 걸어옵니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원인은 종종 간식에 숨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간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하며 때로는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간식이 몸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 그리고 그 간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는 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좋아하는 간식 한 조각을 곁에 두고 편안히 들어보세요. 1. 떡 추억이 담긴 한 조각. 떡은 우리 세대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이죠. 명절이면 할머니 손으로 빚어주시던 인절미, 결혼식에서 나눴던 백설기, 아이들 돌잔치에 올리던 수수팩떡,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그 시절의 웃음소리와 따뜻함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설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방앗간으로 쌀을 들고 가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때 떡은 귀한 선물이었고 가족과 나누는 기쁨이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떡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맛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떡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떡은 대부분 찹쌀이나 맵쌀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찹쌀은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답니다. 위에서는 오래 머물러 부담을 주고 혈당은 쑥 올라갔다 내려오곤 하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떡은 조금 조심해야 할 친구예요. 떡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때도 있거든요. 제 환자 중 70대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명절이면 떡국과 떡을 잔뜩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걸 안 먹으면 명절이 아니에요. 그 마음 저도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떡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떡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 먼저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큰 떡 하나를 통째로 드시기보다는 손가락 두 마디 크기로 나눠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토핑도 현명하게 선택하면 좋아요. 설탕이나 조청 대신 꿀을 살짝 뿌리거나 견과류 가루를 곁들이면 혈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시간도 중요해요.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간식 시간에 떡 한두 조각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 늦게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드시지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즐겨보세요. 그렇게 하면 떡이 주는 추억과 기쁨을 건강과 함께 누릴 수 있답니다. 2. 과일, 자연이 준 달콤한 위로. 과일은 정말 사랑스러운 간식이죠. 상큼한 맛색색의 모양,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 같은 비타민과 섬유질까지. 저도 환자분들께 간식을 추천할 때 과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일에도 작은 비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과일도 적당히 즐기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바나나, 포도, 감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과일이 숨은 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제 환자 중 65세 박 선생님이 계셨어요. 건강을 챙기시려고 매일 과일 주스를 2컵씩 드셨죠. 포도, 사과, 바나나를 갈아서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늘고 당뇨 수치도 올라가셨어요. 알고 보니 그 주스 한 컵이 콜라 한 캔만큼 당이 많았던 거예요. 또 감귤류 같은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과일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 한 번에 여러 가지 과일을 드시기보다는 한 종류를 소량씩 드셔보세요. 소주잔 2컵 분량이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딸기 10개, 포도 15알, 사과 반쪽 정도면 적당하죠. 시간도 신경 써보세요. 식사 직후보다는 2시간쯤 뒤에 드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과일도 현명하게 골라보세요.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포도나 감 대신 사과, 자두, 베리류를 추천드려요.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걸 권해요. 주스는 섬유질이 적고 당이 농축돼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거든요. 3. 견과류, 작지만 강한 친구. 견과류는 요즘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호두, 아몬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 5유과를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60대 이후부터 아침 요거트에 아몬드를 몇 알 넣어 먹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소금이 뿌려진 견과류나 기름에 튀긴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죠. 짠 견과류는 혈압을 올리고 튀긴 견과류는 산화된 지방이 많아 혈관에 좋지 않아요. 또 잣이나 캐슈넛은 칼로리가 높아서 한 줌만 먹어도 한 끼 식사만큼 칼로리가 될 때가 있답니다. 제 친구 한 분은 매일 밤 견과류를 한 움큼씩 드셨는데 6개월 만에 체중이 4kg 늘고 담낭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담낭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견과류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 하루 한 줌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20-25알 정도가 적당해요. 무염생 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제품을 골라보세요. 짜거나 달게 가공된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견과류만 고집하지 말고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를 번갈아 드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딱딱한 견과류를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오트밀에 뿌려 드셔보세요. 소화도 쉽고 맛도 좋답니다. 4. 고구마와 감자, 따뜻한 포만감. 찐 고구마나 삶은 감자는 우리 세대에게 참 친근한 간식이죠. 겨울이면 따뜻한 고구마 하나로 마음까지 따뜻해지곤 하죠. 제 어머니는 90세까지 사시면서 늘 주머니에 고구마를 넣고 다니셨어요. 이거 하나 있으면 배고플 일이 없다고 하셨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도 칼륨과 비타민C가 많아 건강에 좋아요.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가 더욱 풍부하답니다. 하지만 고구마도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큰 고구마 하나를 통째로 드시기보다는 반으로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감자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한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 하루 한 개 이하로 큰 고구마라면 반 개만 드셔보세요. 삶거나 구운 형태로 소금이나 설탕 없이 자연 그대로 즐겨보세요. 저는 고구마를 얇게 썰어 오븐에 구워 칩처럼 먹기도 한답니다. 감자는 짠 장아찌나 국물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나트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상난 감자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버리고 고구마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5. 두유, 계란, 요거트 부드러운 단백질.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더 중요해요.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죠. 하지만 고기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두유, 계란,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간식을 추천드립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많아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좋아요. 저는 65세 이후 아침 운동 후 두유 한 잔과 삶은 계란 반 개를 먹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70대 환자분 중 매일 요거트를 드신 분은 3년간 골밀도가 거의 줄지 않았어요. 칼슘과 유산균의 힘 덕분이죠. 다만 설탕이 듬뿍 든 두유나 과일 맛 요거트는 조심해야 해요. 설탕 함량이 사탕 몇 개와 맞먹을 때도 있거든요. 단백질 간식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법. 두유는 무가당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골라보세요. 계란은 삶아서 하루 한 개 이내로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면 노른자를 반만 드셔도 좋아요. 요거트는 플레인으로 우리나 과일을 조금 곁들여 드셔보세요. 치즈는 저지방, 저염 제품으로 하루 한 장 이내로 제한하세요. 6. 내 몸에 맞는 간식 선택. 나이 들면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이 생기죠. 내 몸 상태에 맞는 간식을 고르는 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당뇨가 있다면 떡, 바나나, 포도는 피하고 요거트, 삶은 계란, 아몬드 같은 단백질 간식을 드세요. 과일은 사과나 베리류를 소량 식후 2시간 뒤에, 고혈압이 있다면 짠 견과류나 가공식품 대신 무염 견과류, 사과, 두유를 선택하세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바나나, 고구마 같은 칼륨 높은 음식은 피하고 사과나 오이를 소량 드세요. 의사와 상담도 잊지 마세요. 위장 질환이 있다면 떡이나 튀긴 간식 대신 바나나, 삶은 감자, 플레인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따뜻한 두유도 좋아요. 골다공증이 있다면 요거트, 두유 같은 칼슘 간식을 드시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어떤 질환이든 적게, 자주, 천천히가 핵심이에요. 소량을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도 편해진답니다. 7. 간식 시간, 나를 위한 작은 의식. 간식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무심코 먹는 간식은 혈당을 흔들고 밤늦게 먹는 간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죠. 80세가 넘어 깨달은 게 있어요. 간식을 먹는 방법이 그 간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과라도 컴퓨터 앞에서 급히 먹는 것과 정원에 앉아 천천히 음미하는 건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후자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함까지 더해지죠. 건강한 간식 습관. 하루 1, 2회 점심과 저녁 사이에 드세요. 식사 후 2, 3시간 뒤에 소량을 작은 접시에 덜어 드셔보세요. 밤 8시 이후 간식은 피하고 꼭 필요하다면 따뜻한 차나
무가당 두유로 대신하세요. 식탁에서 의식적으로 드시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오후 4시 아내와 티타임을 가져요. 차 한 잔과 간단한 간식을 나누며 하루를 이야기하죠. 이 작은 의식이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8. 약과 간식 서로의 조화.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식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어떤 간식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키울 수 있거든요. 혈압약 바나나나 자몽 주스는 과다 섭취하지 마세요. 자몽은 약 대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혈당약 단 간식은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식후 바로 먹지 마세요. 항응고제 와파린 잔 녹즙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은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복용 전후 1시간은 간식을 피하고 약이 3가지 이상이라면 주치의나 약사와 꼭 상담해 보세요. 간식의 종류나 양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간식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솔직하게 말해요. 어떤 간식이 나를 웃게 하고 어떤 간식이 부담을 주는지요. 케이크 한 조각 후에 무거운 속 견과류 한 줌에 든든한 과일 한 개의 상쾌함. 이 모든 게 몸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저는 7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간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작은 기쁨을 주는 의식이라는 거요. 86세인 지금도 저는 간식을 즐깁니다. 다만 더 천천히, 더 적게, 더 감사하며 먹어요. 떡 한 조각을 반으로 나누고 견과류에 계피를 뿌려보고 밤에는 허브차를 마시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도 간식을 고를 때 잠시 멈춰보세요. 이 간식이 내 몸에 어떤 기쁨을 줄까? 이걸 먹고 난 뒤 내 기분은 어떨까? 작은 질문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간식은 나를 돌보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간식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작은 간식 큰 건강의 열쇠를 마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따뜻함과 지혜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